본인이 합의를 왜 보고 싶겠어요, 피고인이. 필요하니까. 지금 절박한 사람 누구예요? 본인이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감옥 가기 싫잖아요. 누가 감옥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싫어. 그럼 합의를 해야 돼. 근데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내가 이런 게 아닌데 저 사람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모든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된다. 당이야. 정했다. 목표를 정했으면은 낮은 자세를 가져라. 이런저런 말할 거 없다. 납작 엎드려야 된다.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려라.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 구속되나요? 감옥 가나요? 아니면 저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무죄 다툼을 할 수 있는 사건이면 당연히 무죄를 어떻게든 받아주세요. 제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런 걸 상의하지만 비교적 죄를 지은 자체는 명백하기에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서 측정을 다 했어. 그래놓고 나중에 무죄 주장을 하겠다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뭐 상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죄를 지은 거는 어떻게 다투기 어려운데 형량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좀 어떻게 깎아줄 수는 없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양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형 인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대뜸 제가 지금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내일이 재판인데 바로 구속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변호사님 좀 합의만 좀 대신 봐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합의금을 저쪽에서 3천만 원을 부르는데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또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합의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전이나 판례에 전치 2주의 상해면 합의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 죄명이 사기죄고 피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라서 사실 딱 떨어진 기준은 없는데 어느 정도 통용화된 그런 틀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결국 주도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쪽에서 가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의 방향에 맞추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참고로 합의를 하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합의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죠. 합의를 하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 범죄는 조금 특수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고 불러요. 반의사불벌죄 유형으로는 형법상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술 먹고 치고받고 해서 조금 다쳤다, 살짝 다친 경우 이런 경우에 경찰서 조사가면 수사관님들께서 쌍방 합의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좀 공소권 없음으로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고죄. 친고죄는 모욕죄, 대표적인 게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모욕죄예요.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라서 합의하면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유야 어찌됐든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 입장이면은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런 거예요. 본인이 합의를 왜 보고 싶겠어요, 피고인이. 필요하니까. 지금 절박한 사람 누구예요? 본인이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감옥 가기 싫잖아요. 누가 감옥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싫어. 그럼 합의를 해야 돼. 근데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내가 이런 게 아닌데 저 사람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모든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된다. 당이야. 정했다. 목표를 정했으면은 낮은 자세를 가져라. 이런저런 말할 거 없다. 납작 엎드려야 된다.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려라. 두 번째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미칠 것 같아. 자기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변호사님. 빨리 합의를 봐주세요. 근데 사실 상대방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연락하는 거야.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상대방은 연락이 오는 게 싫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자.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가급적이면은 변호사 조언을 좀 들어서 어떤 단계적인 접근과 순차적인 접근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변호사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을 좀 통해서 주선을 좀 받아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직접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건 터지고 얼마 안 된 상황이면 더욱더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싫겠어. 꼴도 보기 싫은데 자꾸 합의해달라고 직접 막 메시지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미안하단 말이 진심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은 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리인이 개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대신해서 합의를 좀 주선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가해자 쪽을 변호를 해서 피해자 쪽 당사자에게 이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일단 싫어해요. 싫어하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새끼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까지 적대적으로 바로 당장 막 말하는데 끊어버리고 그럴 때 정말 저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대적인 거는 보통 이제 성범죄나 뭔가 감정이 섞인 뭐 명예훼손인데 강한 좀 센 걸 했다던가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돈이 결부된 사건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처럼 금전적 피해가 있는 그런 재산범죄의 경우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돈만 받을 수 있다면 가해자가 징역 10년 살아도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사는 거지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피해금이 10억인데 저 사람이 1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빨리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준다고 하면은 합의가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결국 이걸 민사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가 더 크고 민사재판에서 판결을 받는다 한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 언제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잘 얘기를 해서 좀 분할 변제를 한다든가 어떤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의 형태로 결국은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성범죄 이런 거는 사실 변호사가 전화해도 그렇게 저한테 막 욕하는데 본인이 하면 더 쉽겠죠. 그리고 경찰에서도 보통은 연락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요. 절대로 피해자한테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합의하겠다고 자꾸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취급이 돼가지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